여러분, 이 영상은 어쩌면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알고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환자분들께 직접적으로는 잘 말씀드리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죠. 혹시 매일 드시는 아침 식사, 회사, 점심, 저녁 후 간식이 사실은 우리 몸속 암세포에게 조용히 밥을 주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설마 내가 먹는 음식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돌보고 또 제 가족의 건강을 지켜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구건모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비법 없이도 단지 식탁 위 작은 선택 하나로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85, 아직도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현역 내과 의사 구건모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특히 40년 이상 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음식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패턴들을 발견하곤 했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의학 서적에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제 가족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본 살아있는 경험담입니다. 제 아내는 20년 전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식습관 개선을 통해 완치되어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혈압의 당뇨 전 단계라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특정 음식들을 피하기 시작한 후 모든 건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연세에도 어쩜 그렇게 건강하시냐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는 것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명백한 진실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의사의 길을 걸어온 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친구였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고 스트레스도 크게 받는 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자세히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니 문제는 늘 즐겨 먹던 음식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에 햄 한두 장, 점심에는 편의점 도시락 속 가공육, 그리고 저녁에는 거의 매일 술 한두 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식단이었기에 누구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까봐 혹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음식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행히 제 친구는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의 식탁은 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 진료실에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 답은 많은 경우 환자분의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어쩌면 에이, 저 정도는 괜찮겠지, 가끔 먹는 건데 뭐 하고 가볍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강 정보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적당히 먹으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각 음식이 구체적으로 왜 우리 몸에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잠시 후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암 유발 음식들은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오해받는 음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천 원, 우리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암 발병 위험은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실질적이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분들이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오늘부터 당장 피해야 할 암 유발 음식 6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혹시 이 음식들이 자주 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는 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술을 담배와 똑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DNA는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특히 간암, 구강암, 식도암, 인두암, 후두암, 대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 한 잔의 와인도 유방암이나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잔의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와인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일부 심혈관 질환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암 예방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66세 김정순 씨는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드셨습니다. 식사 후 반 잔씩, 때로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두세 잔을 마시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샤워 중 우연히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했고 검사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의학적으로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술의 독성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암 발생 위험이 남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완전 금주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간과 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안주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흡수를 늦추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소주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총 알코올 섭취량입니다. 맥주 3잔은 소주 1잔과 비슷한 양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항생제 등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사냠이라는 첨가물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5년에 이 가공육을 담배, 석면, 방사능과 같은 등급인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핫도그나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매일 50g씩만 섭취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1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50g이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얇은 햄 2장이나 작은 소시지 1개 정도의 양입니다. 아침 샌드위치에 습관적으로 넣어 먹는 햄 1장이 매일매일 쌓이면 암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공육에는 맛과 색을 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발색제, 방부제, 향미증진제 등 다양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장기간 우리 몸에 축적되면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세 장영환 씨는 매일 아침 식사로 햄과 빵을 드셨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거의 같은 아침 식단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다행히 수술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지금은 5년간 재발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아침에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주로 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건강한 식단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부대찌개처럼 가공육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직접 불에 굽는 대신 끓는 물에 한번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해 성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예를 들어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집에서 요리할 때 가공육 대신 신선한 살코기, 두부, 생선, 콩류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육류를 드시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선택하시고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십시오. 특히 기름에 직접 굽는 조리법은 180도 이상의 고열에서 더 많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거뭇하게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발암물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공육을 자주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지속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음식은 단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 사탕, 초콜릿, 그리고 각종 단 음료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그리고 카라기난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일부 연구에서 이 카라기난이 장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 음식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당분을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소비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와버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당분이 많은 식단은 암세포에게 풍부한 에너지원, 즉 밥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액상과당 형태의 단 음료는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58세 이명숙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이스크림 한 컵을 즐겨 드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과 함께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높은 혈당 수치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들으셨죠. 수술 후 단 음식을 완전히 끊고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신 지 5년이 지났고 다행히 최근 검사에서도 아주 깨끗한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단 것이 먹고 싶어질 때마다 암세포에게 밥을 주는 장면을 상상한다고 하십니다. 그 생각이 유혹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단 것이 당길 때는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대신 찐 고구마나 삶은 단호박 같은 자연식품으로 대체해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디저트가 꼭 필요하다면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료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녹차, 루이보스차, 보리차 등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갈증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물에 레몬 조각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향을 더하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 때는 레시피에 적힌 설탕 양의 절반만 사용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맛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당분 섭취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방이나 무지방이라고 표시된 요거트나 다이어트 제품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을 줄인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더 많이 첨가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젓갈류와 같이 염도가 높은 발효식품입니다. 젓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발효되어 검붉은 색을 띤 젓갈일수록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젓갈과 같은 고염 발효 식품은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여 위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짜고 매운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은 안타깝게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젓갈, 장아찌, 짠 김치 등의 과다한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70대 한 어르신은 평소 낙지 젓갈을 밥도둑이라며 매 끼니마다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위염과 장염이 반복되었고 결국 내시경 검사에서 심한 위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젓갈과 같은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죠. 그분은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젓갈 섭취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크게 줄이고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받은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혈압 수치 역시 20mmHg가량 낮아졌고 평소 있던 부종도 많이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젓갈은 가급적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밥 반찬으로 아주 소량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젓갈을 넣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과일즙이나 다시마, 우린 물 등을 활용하여 젓갈 없이도 감칠맛을 내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짠 음식이 당길 때는 들깨나 들기름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 생강, 파, 양파와 같은 다양한 향신 채소를 활용하면 소금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구운 소금이나 천일염을 소량 사용하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고소한 맛을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발암물질 생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오래 발효된 김치보다는 냉장 보관한 김치를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김치가 빠르게 발효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젓갈을 드실 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함께 섭취하시면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의 좋은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 속에 함유된 특정 성장 호르몬 IGF-1이나 갈락토스라는 당 성분이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데 이것이 암세포의 성장 또한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우유 섭취량이 한 잔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서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유제품에 포함된 포화지방 역시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갈락토스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락토오스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갈락토스가 난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축적될 경우 난소 노화를 촉진하고 난소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유가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성인,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서는 오히려 과다 섭취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인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 우유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일 우유를 3잔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65세 한 여성분은 정기검진에서 난소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고 다른 특별한 위험 요인도 없었기에 본인도 의아해하셨죠.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우유의 과다 섭취가 호르몬 관련 암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치료 후 우유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두유나 견과류 등으로 칼슘을 보충하기 시작했고 5년 후 다행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우유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만 믿었던 것이 큰 실수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우유 섭취는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 등으로 일부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유인 요거트는 일반 우유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유익균도 함유하고 있지만 역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특히 설탕이나 과일 시럽 등이 첨가된 가당 요거트는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은 우유 외에도 참깨, 흑임자,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등 두부,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와 같은 녹색 채소,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우거지 된장국 한 그릇에는 우유 1잔과 맞먹는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가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는 피해야 하며 특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등 유당불내증 증상이 있다면 굳이 우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